네,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폐,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다시 정상 수거에 나섰다고 환경부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장 혼란이 여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혼란이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하는데 가봐도 시민들도 그렇고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전후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 1일부터입니다. 예.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각 아파트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폐자원 시장인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던 폐자원들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수출길이 막혀버린 건데요. 여기에 다른 나라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재활용 쓰레기 값이 폭락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수거업체들은 그러니까 수거는 했지만 더러워서 못 쓰는 잔여 물량들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정리된 재활용 쓰레기들만 골라서 가져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오염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분리배출 대상인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애초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별 말 없이 수거해오던 업체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마다 재활용 쓰레기들을 일단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잘못된 안내를 하는가 하면 또 시민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잘 몰라서 집안에 버릴 재활용품들을 그대로 쌓아두거나 또 예전처럼 그냥 버렸다가 수거업체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네. 경기 김포에서는 비닐을 버리지 말라는 경비원과 말씨름을 벌이던 70대 주민이 주먹을 휘둘러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환경부가 다시 종전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해서 상황이 좀 네.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아파트라든지 곳곳에는 쓰레기가 좀 쌓여 있는 곳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오전 10시쯤 발표를 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한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설득에 성공을 해서 이제 종전처럼 정상 수거가 이루어진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녁쯤에 막상 아파트들을 다녀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수거업체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예. 또 당사자인 수거업체들 중 일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들도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사실 환경부는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이 등록된 한국자원순환유통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서면 동의서를 받거나 한 게 아니고 또 이 유통센터에 등록이 안 된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거업체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일선 수거업체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너무 급하게 땜질식으로 수거 정상화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예고됐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작년에 이런 상황을 또 예고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7월에 이미 중국은 올해부터 일부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1980년대부터 남의 나라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서 이를 재처리해서 금속 원재료를 얻어서 제조업에다가 공급해 왔는데요. 생활 수준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폐자원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네. 그 직후부터 미국과 호주 등은 일회용품 감소책을 펴고 또 자국 내 매립지나 다른 수출국 등을 물색하면서 대응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유럽연합도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겠다면서 장기적인 대책들을 내놨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거의 8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봤고 지자체는 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서 환경부 장관도 야단 맞을 일이다,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더 상황이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좀 내놓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활용 수거 업체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을 좀 내놨습니다. 네. 우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음료수 등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판 제조업체에게 분담금을 받아서 수거업체에 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잔재물 처리 단가도 낮출 방침인데요.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사업장 폐기물로 그동안 분류돼서 처리 단가가 톤당 20에서 25만 원 선이었는데 예. 앞으로는 생활 폐기물로 보고 톤당 4, 5만 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구청이 수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이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또 했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있으면 구청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후처리 비용을 줄이는 조치들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재활용 자원 상황과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일회용품 줄이자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근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나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한 환경단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420개입니다. 독일보다 6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또 일회용 컵은 1년에 총 260억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병을 직접 가게로 가져가서 우유를 담아오기도 하고요. 또 독일에서는 페트병도 우리나라에서 병처럼 가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페트병을 다시 녹여서 또 다른 페트병을 만들고요. 이제는 또 플라스틱 새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종량제 봉투 속에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54%나 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본 후에 폐플라스틱류 감량 재활용 종합 대책을 금년 5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남아 등으로 폐자원 수출국을 다양화하겠다는 장기 대책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